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상 한상훈입니다. 신장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신장에 암이 생기면 이제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C64에 해당하는 신장암 코드를 받게 되시는데요. 신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분쟁이 가능해요. 발생하는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서 경계성으로 볼 것이냐, 악성으로 볼 것이냐 라는 분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장암 코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암진단비 지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거든요. 암진단 코드를 받았는데 암진단금이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암이기 때문에 1차, 2차 병원급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니까 암진단비를 못 받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못 하시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청구권 이퀄 보험금 지급은 아니니까 청구권을 행사하면 보험회사의 심사팀에서 그 청구권을 심사하고,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도 있고 부지급이 될 수도 있는 경우인데, 신장의 경우에는 영상을 촬영하고 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해요. 그러면 그 병변을 도려내거나 그 종양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신장 자체를 떼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문제되실 게 전혀 없는 거고,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하니까 비침습적인 치료 방법, 하루 만에라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는 게 있어요. 신장에 아주 작은 종양이 생겼을 때, 특히 3cm에서 4cm 미만의 종양이 생겼을 때는 대부분 고주파 열치료술로 해서 피부 바깥에서 강한 열을 주입해서 그 종양을 없애거나 크기를 줄이는 치료법이고, 그랬을 때 예후가 매우 좋기 때문에 굳이 환자의 배를 이제 가르거나 복강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좋은 장점이 있는 거죠. 고주파 수술이면 이거 갑상선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신장도 똑같이 이제 그 치료로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의사분들께서 이 환자 돈을 받게 해주려고 내가 침습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환자한테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데, 환자의 예후에 따라서 열치료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가 내과적인 질환들이 너무 많아요. 수술하다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환자가 본인이 거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런 치료법의 대상이시긴 한데, 약관으로 돌아와서 보험 약관에서 암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신장암 C64 코드는 우리가 악성신생물 분류표라고 해가지고 이런 코드를 받아야 암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죠. 고해감이나 뭐 특정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암 진단비 분류 코드에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그거 보고 일반 그 소비자분들은 내가 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암의 진단 확정, 이 진단 확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들어가서 보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로 암 진단에 대한 확정에 대한 그 약관 그 분류가 여러 차례 조금 변경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첫 번째로 병리학적 진단이 되어야 된다예요. 병리학적 진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를 진료한 임상의사가 아니라 내 종양의 조직을 본 조직학자가 암이라고 해야만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조직검사상으로 암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암진단비 분쟁은 되게 어떻게 돼요? 조직을 떼냈는데 이게 암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이렇다고 또 이걸 암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병리학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암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예 조직을 검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면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병리학 진단이 나와야 된다. 병리학 진단을 못했을 때 임상학적 진단이 가능하다. 암보험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환자가 사망하여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암으로 치료받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병리학적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병리학적 진단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게 조건이 되어야 돼요? 사망이 조건이 되어야 돼요. 의학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사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인 거고, 우리가 뇌종양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뇌는 우리가 위나 대장처럼 쉽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영상을 통해서 암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발생한 부위가
너무 위험한 부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100% 예상되는 경우라면 자기가 몸을 건강한 채로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만큼 써야 되겠죠. 계속 경과관찰만 하지 수술을 해서 조직을 검출하진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망은 안 했는데 머릿속에 암은 있고, 약관에 따라서 봤을 때 너는 병리학적으로 확진이 안 나왔으니까 우린 돈을 못 줘, 임상학적 진단이야 라고 얘기해도 사망해야 되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조건이 완화가 돼가지고 다시 약관을 보면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장암에 대해서 고주파 절제술을 하시는 분들은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때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병리학적 진단 가능하지만 의학기술이 발달한 거고 환자 편의에 의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험사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암이 있는데 굳이 내가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마취하고 막 이렇게 해서 조직을 검출해서 보험사에 암으로 주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의사가 크기가 작지만 단순히 경과관찰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그 병변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가장 유용한 방법은 비침습적 치료 중에 고주파 열치료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환자 입장에서 내가 신장암이고 신장암 보험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CT나 MRI, 영상의학적 근거. 그리고 두 번째가 나를 치료한 의사의 소견. 이거 말고는 사실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의사도 신이 아닌 이상 확답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왜 진단에 신장암이라고 코드를 하느냐, 이거에 저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신장암 진단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분쟁이 된다? 아니다. 전통적인 수술 방법을 통해서 병변을 제거해서 신장암 코드가 나오신 분들은 문제되실 것이 없고, 신의료기술에 의해서 종양 크기가 적고 그 조직 검사를 못 하시는 분들, 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건데, 열치료술을 하시기 전에 조직 검사의 일종인 미세바늘 흡입 검사라는 게 있어요. 미세한 바늘 집어넣어서 쭉 당겨서 그 액상세포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암세포가 검출이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고지에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암이 아니니까 아무런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미세바늘 흡입 검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영상만 찍고 고주파 절제해서 바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미세바늘 흡입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셔서 암이 나오신 분들이야 보험사에 대응하기가 좋고, 하셨는데 아닌 경우에도 그럼 왜 C코드를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양성이냐 음성이냐로 판정이 나는데 위음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성이었는데 병변의 표본이 충분히 채취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음성으로 판단이 나온 것 뿐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음성 환자들을 다시금 보면 양성이었던 확률이 40%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음성이 나와도 그걸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할 필요가 없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주파 절제술 열치료술 하신 분들은 미세바늘 흡입 검사를 안 하죠. 그러면 말 그대로 보험회사의 조직 검사, 뭐 병리학적 검사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없죠. 그러면 이제 다시금 약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사망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병리학적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망한 경우로 조건을 하고 있는 회사도 무조건 사망 안 했으니까 임상학적 진단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임상학적으로도 내가 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체킹을 하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영상의학과 판독지, 두 번째가 임상의사의 소견인데, 임상의사의 소견은 의사가 자기가 진단을 내렸으니 소견을 잘 써주시겠죠. 자기가 왜 이렇게 암의 진단을 내리게 됐는지. 제가 보고 있는 건 두 번째 그 영상의학과 판독이에요. 영상의학과에서 그 MRI나 CT를 찍고 그 영상을 보고 임상과 선생님한테 우리는 영상을 보고 이렇게 판독했습니다 라는 판독 보고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판독을 신장암입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RCC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룰아웃이라던가 서제스티브, 서스피셔스, 이거는 말 그대로 방사선과 선생님의 판독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정말 의심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판독이 나와버리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